그런 걸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굳이 매년 그렇게 경영학도들을 데려다가 네. 그 자기의 시간을 할애해서 밥을 사주고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주고 네. 그런 걸 왜 하는 걸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좀 아무래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워런 버핏은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찰리 먼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돈을 왜 버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주주서한이나 이런 거를 봐도 결국 사람들이 퇴직연금이나 자기의 그런 돈을 이제 벅셔 해서웨이에 맡겨서 그거를 운용을 해서 이제 키워나간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함으로 좀 사명감으로 좀 사시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은 결국 좋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측면에서 본인들도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되게 좋은 파트너십을 버핏과 먼거가 이렇게 맺은 것도 있고, 그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좋은 회사에서 좋은 경영진들이 있는 거를 더 넘어서서 이 좋은 경영진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학생이든 대학원생이든 그런 후학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좀 끼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네. 자기들의 시간을 투자한다. 네. 그리고 지혜를 나눠준다. 네. 좋은 사람의 의미가 뭔지는 되게 막연한데. 너무 막연하죠. 네. 사실 좋은 기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좋은 사람이고, 근데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워런 버핏이랑 찰리 먼거의 관계에서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들은 그 되게 좋은 파트너를 찾고 싶었다. 근데 좋은 파트너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사람의 정의는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 있고 싶고 같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가 되게 맞는 게, 찰리 먼거의 부고 기사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거기가 돌아가시기 전 최근 인터뷰에서 나는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맞아요. 노력했습니다라는 네.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또 되게 멋진 게 99세나 되신 분이 이게 결국에는 부고 기사를 본인이 이제 먼저 쓰고 싶어서 하신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롱텀으로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해서 이제 거기에서 역으로 해서 이제 보시는 것들이 있으신 분인데, 이게 유용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게 너무 또 그분의 겸손함을 또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는 스스로를 유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네. 사람이라고 정의한 거네요. 네. 결국. 사실 잘 몰랐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찰리 먼거도 그냥 약간 이인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랬었는데, 제가 찰리 먼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워런 버핏이 너가 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나는 찰리 먼거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좀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길래 워런 버핏 같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게 있었는데, 찰리 먼거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때 찰리 먼거 존경하냐? 네, 그랬더니 찰리 먼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재미없잖아요. 찰리 먼거는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찰리 먼거는 나는 내 부인의 전 남편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 부인의 전 남편이요? 네. 왜요? 그래서 저희는 놀란 거죠. 저 사람이 이혼을 했었었나? 약간 이거부터. 이혼은 하셨었더라고요. 네, 재혼을 하시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게 전 남편 덕분에 자기 부인이 기대 수준이 되게 낮아져서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저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고 느꼈던 게, 자기의 그런 어떻게 보면 치부로 보일 수 있는 것까지 굉장히 오픈해서 얘기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좀 놀랬었고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사실 뭐 워런 버핏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촌철살인적인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관계에서든 뭐든 다 기대 수준이 되게 중요한 거고,
뭐 얼마 전에 이정재랑 정우성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정을 할 수 있는 게 서로 기대를 안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결국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되게 맞는데? 이러면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찰리 먼거가 그 얘기하는 걸 듣고 네. 내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을 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 뭐 이렇게 전기 같은 데 보다 보면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랑 운명의 소울메이팅을 직감했던 거는 너무너무 찰리 먼거가 막 땅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듯이 웃어가지고 그걸 보고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네. 돼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둘은 사실 저는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아마 30대에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은 고향에서 둘 다 오마하 출신이긴 하지만 찰리 먼거가 로스앤젤레스 살았다고. 6살이 더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6살이면 좀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복은 없었었고 찰리 먼거는 이제 원래 군대를 갔다가 이제 나중에 변호사 활동을 했었고. 예, 그거를 이제 서부에서 이제 하면서 사실은 오마랑은 좀 떨어져 있었었는데 그래서 30대 중반에 오마 클럽에서 이제 그 둘을 아는 지인이 너네 너무 비슷하니까 한번 만나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9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60년 넘게 이 우정을 쌓으면서 서로 커리어와 모든 거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일 통화했다고 네, 나오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투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상대가 있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나요? yes and no죠. 왜냐하면은 이게 워런 버핏도 나중에 얘기한 게 너무 비슷하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너무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를 계속 잘못 생각하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이들은 아까 제가 찰리 먼거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생각을 유도하는 촌철살인적인 커멘트를 많이 하니까 서로. 예, 그래서 워런 버핏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딜을 계속 끌어오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아이디어도 너무 많고 왜냐하면 대한제품까지 살 정도로 막 모든 게 다 투자 기회로 보이는데 그때마다 찰리 먼거는 계속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 맞아? 정말 중요한 거 맞아? 우리는 되게 소수의 정말 훌륭한 데 집중해서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계속해서 워런 버핏을 좀 더 포커스 될 수 있게 노맨이네. 예, 맞아요. 노맨이라고 불러서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서로 간의 시너지를 냈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상대가 있으면은 네.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죠. 너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솔직히 뭐 주주총회에서도 워런 버핏이 말 되게 많이 하고 찰리 먼거는 되게 짧게 이렇게 하니까 나 그때 막 불평도 했잖아요. 너는 연봉에 비해서 너무 말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리서치 다 해서 이렇게 훌륭한 투자 기회를 다 가져왔는데 너는 왜 자꾸 노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거기에서 워런 버핏이 찰리 먼거의 투자 철학을 받아들이고 맞아 그럼 우린 좀 더 집중해서 더 크게 베팅해서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둘이 그런 어떤 캐릭터가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이끌어낸 투자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그런 예가 있을까요? 아마 시즈 캔디가 그냥 제일 많이 알려진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책 벤자민 그라엄의 이 책은 가치 투자예요. 그래서 이 가치 투자가 이때부는 대공황 때 워낙 이제 회사들이 안 좋아졌으니까 되게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고 그럼 이 회사들은 청산만 해도 이거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워런 버핏은 이 벤자민 그라엄 밑에서 이제 배워서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하면서 그게 담배꽁초 전략이라고 해서 그 나쁜 기업을 더 싸게 사서 이게 청산이 되거나 그랬을 때 그 가치를 갖다 더 많이 얻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손해볼 수 없는 장사? 그게 왜 담배꽁초예요, 근데? 왜냐면 담배꽁초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 정도가 이제 뭐 조금 더 빨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게 한 모금 빨고 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보면은 이게 나쁜 건데 이게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가치가 있는 그래서 이걸 나중에 가격을 매겼을 땐 청산했을 때는 그거보단 더 큰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찰리 먼거는 아까 되게 빅베트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런 거 하면은 결국 이게 규모를 키울 수도 없고 왜냐면 둘이 너무 하던 일이 잘 돼서 점점 이제 투자 규모도 커지는데 되게 제한적인 거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서 그걸 더 키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좋은 우량 기업들을 더 사서 펀더멘털이 좋고 그리고 약간 경제적 해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다른 데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브랜드 그래서 뭐 워런 버핏이 투자한 코카콜라 같이 사실 코카콜라를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좀 바꿨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 말을 따라서 시즈 캔디를 사서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워렌 버핏이 찰리 먼거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시즈 캔디나 뭐 코카콜라 같은 그런 기업들 안 샀을 수도 있다. 언젠가는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똑똑하신 분이니까. 근데 좀 더 빨리 당겨서 왜냐면 사실 이 투자라는 건 결국 복리의 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커지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재투자를 하는 게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어려운 건 어떤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는 이 확신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가 제일 어렵죠. 결국에는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특히 이제 찰리 먼거도 그렇지만 굉장히 반대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낼 때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었을 때 이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시장은 다 뭐 100원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 혼자 200원의 가치라고 생각할 때인데 시장이 다 아니라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거에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내가 너무 확증 편향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를 계속 자문하게 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제가 투자했던 기업 하나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갖고 있었던 CCC의 변함이 없으면 저는 이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더 싸진 거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불안하죠.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그래 그만큼 좀 배움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책을 되게 많이 읽었다고 들었어요. 책은 정말 두 분 다 너무 많이 읽으시죠. 네. 그러니까 항상 책을 읽으시죠. 그래서 워런 버핏한테 너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 그랬더니 내 하루는 되게 간단해. 나는 보통 계속 읽고 전화통화를 몇 통화 해. 끝. 그것도 직접 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트립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하루가 어때? 이렇게 일과가 어때? 물어보니까. 그냥 계속 읽어. 계속 읽고 전화통화 몇 통화에 끝.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네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계속 읽는다는 게. 그리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읽고 쓰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도 혹시 있으세요?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지금 한 주에 얼마 정도 하죠? 지금 막 50만 불? 뭐 이 정도 넘게 하지 않나요? 7억. 뭐 그 정도 했던 한 것 주에. 같아요. 이번에 그 작년도 주주 레터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이제 사람들이 은퇴 자금을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일을 해서 돈을 번 거를 저축을 하고 그럼 은퇴를 해서 돈을 쓰다가 혹시나 죽었을 때 그게 남으면 뭐 자식들한테 주고 약간 요런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은 그렇지 않대요. 계속해서 저축을 하다가 나중에 사회에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주주들도. 그래서 자기는 이런 주주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좋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것도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좀 못 간 것 같아서 주주가 못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버핏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앞두고 이제 또 큰 액수를 기부해가지고 그게 또 막 기사화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엇보다 유명한 게 결국 기부인데 또 찰리 먼거는 참여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모르는데 일단 뭐 안 한 건 나는 그러기엔 너무 자식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줬어. 뭐 약간 요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은 살아생전에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찰리 먼거가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기부를 하시고 호기심도 되게 많은 분이고 건축이나 이런 쪽에도 되게 관심 많으신 분이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기부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렇고 찰리 몽고도 그렇고 아까 주주서한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왜 주주들이 계속 돈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었을까? 왜 벅셔 해서웨이 주식을 안 팔고도 영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은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80, 90, 지금 찰리 몽고도 지금 99세에도 여전히 그렇게 일을 하신 거고 워런 버핏도 지금 90대에도 계속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아둔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뭐 그 바이런 경이라고 또 블랙스톡에 되게 유명하신 분도 자기도 은퇴를 하지 않고 있고 사실 굉장히 80 넘어서도 은퇴를 하지 않은 분들이 뭐 투자뿐만 아니라 예술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은퇴를 하지 않는 게 되게 대단한 건데 그럼 은퇴를 왜 안 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열정이 그만큼 있는 거고 그걸 뒷받침할 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워런 버핏을 그날도 제가 투어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사람의 체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저희가 물론 포트폴리오 컴퍼니를 보는 동안 있지만 그분이 그렇다고 그 아침에 놀진 않으셨을 거잖아요. 아침에 뭔가를 하셨겠죠.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밥 먹으면서까지도 계속 거의 혼자 말씀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100몇 명의 학생들이랑 사진을 일일이 다 찍어주시면서 인터랙션을 하면 그 자체로 80 노인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가 다 소진되겠죠. 근데 돌아가서 회사 일을 좀 하시고 그 정장 차림 그대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저녁 식사로. 그 저녁에 와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에너지가 너무 대단했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점심에도 저희랑 같이 스테이크를 먹었고 저녁에도 저희랑 같이 스테이크를 먹고 거기 뭐 아이스크림까지 막 온갖 그런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은 거를 드셔도 전혀 끄떡없이 오히려 이거를 에너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무한 체력? 저는 그게 정말 대단한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도대체 이렇게 체력을 이 연세에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물어봤죠. 그래서 왜냐하면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는데 근데 자기는 뭐 따로 하는 건 없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람의 루틴은 그냥 읽고 전화통화 몇 개.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미국인의 타고난 체력인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을 직접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배우는 게 되게 많겠네요. 네. 그래서 되게 끝까지 은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 그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런 투자가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뭐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긴 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자체로 귀감이 되고 영감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네. 얘기. 그리고 보니까 1월 1일생이라서 찰리 네. 몽고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네. 1월 1일에 100세 생일 네. 파티를 크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못하고 99세의 맞아요. 나이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요. 아마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아마 워런 버핏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소울메이트이자 네. 단짝 멘토를 잃어서. 네. 아무튼 오늘 비록 그 찰리 몽고의 별세라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으로 뵙게 됐지만 그래도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전설들을 직접 만나보신 분의 경험이 더 이제 소중해지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투자가가 네.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사회를 위해서 네. 부를 키워서 나눠준다라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는 투자가들이 과연 많은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는데 이 두 분은 그런 귀감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꼭 그런 투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머니올라에서 소중한 네. 스토리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